박영호가 먼저 산다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첫 시간 함께하면서 또 꼼꼼하게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오늘도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꾸려가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첫 방송 어떠셨어요? 항상 긴장됩니다. 네, 긴장되시군요. 저는 예. 굉장히 또 나긋나긋하게 또 차분차분 설명을 잘 해주셔서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도 시장에 대한 뷰가 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8월의 마지막 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침 딱 9월의 첫날이잖아요. 네, 이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9월에도 증시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횡보할 수 있다라는 증권가 이야기들 나오는데 이번 한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앞으로의 전략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번 한 주간은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이 관건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과연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부분이 이런 예상을 했었었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인플레이션을 강조하긴 하지만은 이전처럼 금리를 무조건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추세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예상들이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들이 맞다 이제 안심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를 보였는데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외 증시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 모두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뒷심이 조금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전에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일단 안도감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증시가 상승 전환하는데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상당히 일조했던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전에 2년치 2년물 채권 금리와 10년물 채권 금리 가격들이 오르다가 최근에 들어서 채권물 10년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최근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의 실세 금리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라든지 이렇게 금리에 민감한 이러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반등을 해준 것 같다라고 보고요. CPI하고 이제 PC가 상당히 중요한데 CPI는 전월 대비 조금 상승을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주거비 쪽의 상승분이 높았다라는 건데 주거비의 상승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한 영향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우리가 금리를 높이면은 월세 부담도 높아질 거고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도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 부담이 있어서 아마 파월 의장도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인데 이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과연 내가 물품을 구매하고 이런 쪽에다가 얼마를 지출하느냐인데 이게 낮아진다는 거는 경기가 좀 안 좋다는 얘기고요. 이게 좀 활성화된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인플레이션 레이트 CPI는 하락하면서 PCE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골디락스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 아직 튼튼하다 그다음에 활성화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PCE를 두고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최근에 밀가루 가격도 좀 하락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유가가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유가가 최근 들어서 80%를 자꾸만 넘어오려고 하는데 이전에 유가를 감산을 하면서 유가 인상을 하겠다라고 한 시간대 그 금액대까지 올라오면서 만약에 여기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준다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레이트 파월 의장이 지표를 잘 보겠다고 했는데 이 가장 강력한 지표 중에 하나가 역시 그 물가 지표에서 유가인데 유가가 여기서 더 이상 올라서 만약에 85불대 다시 이전처럼 90불대를 간다면은 9월달 금리 동결도 사실 물 건너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파월 의장이 금리를 9월에 올릴까 안 올릴까 다른 건 다 걱정이 안 된다. 하지만은 유가는 꼭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금리에 대한 우려를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가를 좀 생각해보자라는 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9월에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첫 시간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에 대해서 AS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그때 딱 풀무원 말씀 주셨거든요. 네. 풀무원은 음식료 섹터에서도 딱 꼽아주셨는데 네. 이 종목이 금요일에도 올라가고 월요일에도 올라가면서 월요일에 11,900원으로 목표 주가 12,000원에 거의 근접했어요. 100원 차이였죠. 그랬었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K푸드에 대한 인식도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그 일본의 그 환경적인 문제, 오염수 문제에 대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음식료 관련주들이 쉽게 실적이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외 매출이 상당히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원래 그 해외 수출이 음식료 해외 수출이 가장 큰 게 가을이거든요. 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약간 그 음식료 관련주가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다른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는데 아직도 고점에 있는 구간에서 추가 반등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고요. 3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아마 제가 제시한 목표가보다도 훨씬 더 업사이드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뜨거운 움직임이 포착되는 종목들 좀 짚어주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 볼 텐데 오늘은 핫 이슈 섹터에서 두 가지 좀 가지고 오셨어요. 예. 첫 번째가 최근에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로봇 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슬금슬금이 아니라 네. 어제를 보면은요 네. 갑자기 확 올라왔다고 볼 수. 갑자기인가요? 예. 네. 이전에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다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었는데 어제는 삼성전자가 불을 붙였고요. 여기에다가 그 땔감을 갖다가 집어넣은 게 두산 로보틱스하고 네. 한화에서도 이제 맞아요. 로봇 관련주 하겠다고 하니까 이 로봇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죠.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최근에 시장에 주도주가 없었다는 거를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지금 현재에서 이제 새로운 이슈로 부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조금 강세를 볼 수 있다. 또 삼성전자가 11월경에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을 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로봇 이슈는 삼성전자 이슈와 그다음에 9월 달에나 10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한 2, 3개월은 지속적으로 시장의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로봇은 우리가 뭐 크게 물류 로봇하고 그다음에 그 산업용 로봇하고 그다음에 웨어러블 로봇 뭐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을 네. 하는데 지금 그 두산 로보틱스도 사실 물류 로봇하고 산업용 로봇 다 하고 있고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 막 움직이는 거 보셨죠? 맞아요. 네, 예. 공장에서. 예, 공장에서 네. 이거 굉장히 지금 많이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인건비가 비싸지고 인구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로봇을 그 구분해 보면은 로봇을 제조하는 회사와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부품사하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로봇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 아직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는 아하, 데들이 좀 많고 네. 이슈만 좀 큰데 그다음에 부품 회사들은 어느 정도 그 감속기라는 이런 거 부품의 실적이 좀 나오는 회사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게 먼저 갈까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제조 회사들이 좀 강한 거는 사실인데 네. 최근 들어서 부품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도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요. 뭐 레인보 로보틱스나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강세를 상당히 보였는데 이 레인보 로보틱스는 삼성의 후광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네. 삼성에서 지분 투자하고 그다음에 올 그 11월 달에 웨어러블 로봇을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레인보 로보틱스를 삼성과 엮어서 본다면은 가장 강력한 상승 후보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품사를 보면은 SPG와 RS 오토메이션, 이거 프로그램 하는 회사와 그다음에 감속기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저는 감속기 쪽에다가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주는 앞으로 한 2개월 동안은 시시때때로 뉴스들이 나오면서 반등이 가능한 업종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가 2에서 3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로봇주 얘기해 주셨고요. 저희가 제조업과 그리고 부품까지 좀 나눠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슈가 바로 신규 상장 바이오주가 될 텐데요. 어제 바이오주가 약했어요. 네, 근데 약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두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요즘 바이오주들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로스 아이 바이오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렇게 두 종목이에요. 이 길어서 올라간 모양이죠.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어제 제가 종목을 보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바이오 섹터 중에서 어떤 무빙, 그러니까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 가치가 충분히 반영이 덜 됐다라는 것. 요즘에 바이오주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PER이 100, 200.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논하지 말자. 네. 성장성 있는 종목의 가치를 그렇죠. 논하지 말자라는 건데 어제 신규 상장 바이오주가 올랐다는 거는 앞으로 하반기에 이제 주도주 과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제는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약했지만은 다시 한번 가을 찬바람이 불면서 바이오주들의 그 반등의 시기가 온다는 걸 예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신규 상장 바이오주들 어제 상한가 2개 간 종목들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지금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사실 2차 전지 따라잡기에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따라잡기에도 좀 어렵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이렇다면은 저는 이제 하반기는 실적 그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올라가는 시기라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일단 실적 관련주를 봐줘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바이오를 무시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 네. 바이오는 봄하고 가을에 섹터에서 반등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하반기 10월 달 이후에는 바이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시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날 거다라는 점에서 바이오 관련 섹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핫 이슈 섹터에서 두 번째로 신규 상장 바이오 관련주 짚어주셨는데요. 하반기에는 이제 배당이 쏠쏠한 뭐 고배당주 그리고 방어주 성격을 지닌 쪽도 그렇죠.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코너에서는 이제 박영호가 먼저 샀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좀 뭔가 숨어있는 틈새 시장을 노리거나 혹은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기대되는 쪽에서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좀 먼저 사는 그런 종목들을 추천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가 선점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앞서 얘기해 주셨던 로봇과 이 바이오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 있다고요. 예. 사실 먼저 산다는 이 종목이 참 부담감이 있는 게 시장에 아직 회자되기 전에 시장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자. 그리고 나쁘지 않을 종목이다. 이런 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신약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첨단 그 로봇 이 시스템의 조화를 이루는 회사인데 베노티에날이라는 회사입니다. 베노티에날이라는 회사가 로봇 회사라는 것은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베노티에날 뭐 하는 회사지 하지만은 이 회사는 인테리어 쪽에 인테리어라고 하기에는 특수 목적용 그 산업 자재를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는 바이오 회사인데 이 바이오에 대한 그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임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그 지금 많은 그 임상에서 성과를 보고 있는 관절염 치료제가 있는데 이 관절염 치료제는 사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회사에서 관절염 치료제, 무릎이 불편하고 허리가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데 이것과 연관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웨어러블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 로봇이 우리 그 회사 그 캐치프레이즈하고 맞는다라고 해서 이 회사가 캐나다의 첨단 웨어러블 로봇 제작사 HMR을 인수했습니다. 이 HMR이라는 회사는 사실 웨어러블 로봇 우리가 이제 그 재활 로봇인데 이번에 삼성 쪽에서도 11월 달에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해서 출시한다라고 해서 지금 어제 로봇주가 올랐거든요. 이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는 인간과 기계의 메커니즘을 잘 구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삼성도 이번에 내놓는 제품들이 일단 기초적인 제품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삼성의 가장 강력한 웨어러블 로봇의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로봇과 그다음에 그 황반 변성 치료제, 그다음에 관절염 치료제 이런 바이오 신약까지도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라이센스 아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약의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로봇과 바이오 이런 두 가지의 그 이슈가
하모니를 이뤄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오늘 알려주신 핫 이슈에 있는 섹터 두 가지 복합 모멘텀을 가지고 갑니다.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가격 전략 궁금해요. 가격은 지금 뭐 어제 종가 부근이 5,000원 부근이니까 일단 5,000원 정도에서 일단 매수가를 설정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근이 6,000원 부근인데 7,000원 정도를 제가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에서 IR이나 그다음에 그 기업 홍보 활동이나 아마 올해 안으로 대형 병원의 그 재활용 로봇을 공급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공급되면은 추가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그 인식이 달라지면은 반등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7,000원 정도로 산화 드리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4,000원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5,000원, 목표 주가 7,000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서 첫 코너에서 풀무원 먼저 사셔서 또 수익을 8% 정도 내주셨거든요. 예. 이번에 베노티의 날도 저희가 먼저 사서 좋은 수익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